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 장관 요즘 하는 걸 보면요, 추미애의 제2탄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추미애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요, 그 결론도 추미애하고 똑같이 갈 것이다. 결국 내년 5월까지, 현 정권 말까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들어요. 추미애가 한 것이 결국은 수사지휘권 발동, 그다음에 감찰권 발동, 그다음에 인사학살, 조직 개편, 이런 걸로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호수가 되면 어제 청문회 그야말로 이 난장판이 돼서 파행이 됐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범계하고 이 김호수의 관계는 추미애와 윤석열 관계가 아닌 그 반대 관계가 되겠죠. 그야말로 밀월 관계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일보에서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김호수는 적자생존의 달인이기 때문에 임기 이제 2년으로 이 총장짜리 임기를 시작하면 현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사이에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찰떡궁합 속에 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이 칼날을 전부 부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빠르면 여권의 후보가 정해지고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의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바로 칼끝을 돌릴 것이다. 누구에게로? 문재인 쪽으로.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밀월 관계로 가게 있지만은 그 칼날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다 하면 그 칼은 결국 박범계한테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범계가 조직 개편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조직 개편에 앞장서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서울중앙지검을 빼놓은 지검과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 그리고 총장의 승인, 법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못하게 지금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기 전에 인사학살의 칼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2시에는 인사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핫바지 취급을 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박범계가 추미애가 했던 감찰권을 행사해서 맨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소장, 즉 이성윤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이 검찰을 지금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져 있습니까? 검사들이 쉽게 전화 조회 기록 내놓아라, 임의 제출하라, 통화 내역, 이거 못하겠다, 버티고 있어요. 그야말로 추미애 때 검찰의 반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시로, 자주,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망, 추미애가 쫓겨나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니까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가 말이죠,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가지고 지금 검사들에게 임의 제출,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임의 제출하지만 강압에 의한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발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박범계의 공소장 유출 관련 이 강압적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이 방금 이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바로 세력의 행동연대가 대검의 대검의 감찰부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을 박 장관과 함께 고발했어요. 이 제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의 주장을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연루돼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기소 후에는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실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위법한 감찰병부로 내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러한 취지하에 대검에 고발장을 방금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 흐름을 보면 지난 12일 날 이성윤이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12일 날 넘겨지니까 13일 오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최초로 공소장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바로 이 박범계가 감찰을 지시했어요. 색출해 내라. 그러면서 이 조직적으로 말이죠, 조직적으로 이 검찰의 반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 압축이 됐는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 피의사실 유포라고 하는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공소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이거는 기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에 의한 이 피의사실 유출 이 제목으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강제적인 강압적인 이 통화 제출 목록 통화 맞아면 내역 이 제출하는 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검사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지금 대검에서는 말이죠, 이 형사소송법상 이 피의사실 유출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이나 아니면 형법상 공무 이 비밀 누설죄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법 쪽에서는 이러한 제목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박 장관 말대로 공소장 유출이 위법이라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서 차라리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휴대전화 조사에 응하라.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이 독일 법 사례를 인용을 해서 이건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 드디어 이 대검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박범계도 말이죠, 하나씩 본인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밀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청문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된 것이 결국 김용민 의원이 이 조수진 의원에 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난장판이 결국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요,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김용민과 그다음에 김남국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은 멍청하고 사악하고 김남국은 멍청해도 착하다. 이런 요지의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저는 뭐 이런 이 진중권 교수의 평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김호수 청문회가 어제 난장판으로 끝나긴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33번째 장관급 인사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 의원이 쓴 이 칼럼에 따르면은 이 김호수를 갖다가 적자 생존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결국은 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현재로서 임명이 되면 결국은 이 박범계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엑스맨인 것이 이 김호수의 특성 아니냐.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잘못했느냐. 박상기, 조국, 추미애를 거쳐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옷사람의 속내와 심기를 잘 살피는, 깍듯하게 보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에 사퇴했을 때 청와대 자리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지침 깨알같이 받아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번에 이러한 충성심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말이죠. 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김학의 사건, 월성 1호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러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키는 조치, 이러한 박범계의 이러한 이 지침에 협조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정권에 이러한 새로운 정권 비리 수사 처음부터 막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게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은 어떤 죄가 되느냐?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이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대선은 이제 결국은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반에 모든 화살을 본인이 뒤집어 쓰면서까지 방탄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 받지 않았느냐, 무리하게 방탄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기소까지 되고 총장 아웃된 거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이 직권남용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면서 적폐 청산으로
이 적폐 총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칼자루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길 것이다. 칼자루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김호수는 웃사람도 잘 모시지만은 권력의 풍향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변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여야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김 후보자의 눈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평가가 있느냐? 대선이 끝나고 문 대통령과 정권 핵심부에 대한 비의 의혹이 제기되면 이 김호수가 결국은 방탄 총장이 아니라 자객 통장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문 정권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시금석은 총장이 취임한 후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될 것이다. 인사학살을 한다면 추미애 같이 이거는 방탄 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사의 표현이지만, 만약에 온것 타협 노선으로 간다면은 밀착 강도는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이 9월쯤 돼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김호수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김호수의 편심이 당초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 여권 아마 썰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았고 청문회에서 이 여야 합의는 이미 다 물건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번째로 이 장관직 총장을 임명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김호수 권력 평화에 민감하다, 이런 보도들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고요. 예스맨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이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감사위원 보내려고 했죠. 그 다음에 금감원장 보내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익위원장 보내려고 했죠. 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요직이 비기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김호수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권에 아부하는, 좋게 얘기해서 충성심이만요, 아부하는 이 끼가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아부한다는 것은요, 소신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바람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권력의 세기에 비례해서 처신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임덕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스스로도 이 칼을 문재인 정권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강서들은 절대 이재명이 되는 것은 맞겠다. 이런 것은 다 이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호수의 이런 특성이 합쳐지게 된다면 1+1은 2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태풍을 문재인 정권 말기에 몰아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야권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은요, 야권에서 이 5명 경선 결과 대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준석, 또 나경원, 주호영 지금 3대 강자인데요. 이분들의 지지율 이제 당선은 지극히 당연히 들어가 있죠. 나머지 2명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될 텐데요.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탄 선언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탐욕스러운 선배들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직은 공개 선발하겠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선출된 이후에도 이해에 따라서 밖에 줄선 걸 봤는데 여기에 철저히 보복하겠다라는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굉장한 저는 폭탄선이라고 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래와 계획을 주제로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개판이 조직이니 당직 나눠먹기리 나는 구태로 회귀시키는 분들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면 교사의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이거 작심 무섭습니다.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정함이 없던 우리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과 같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저는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당내에 만연한 줄세우기를 막기 위해 주요 당직을 공개 선발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 이거 비장한 결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또 여기에 지금 현재 1번, 2번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이 전 의원,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입장, 특히 나경원 의원이 강력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통합의 대표냐, 당 분열의 대표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준석, 김웅을 대상으로 이 당 분열을 촉발시키는 대표를 뽑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는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윤석열과 안철수가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이 특정 후보는 안철수와 사이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언론에서 이게 누구냐 했을 때 김웅과 이준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승민계가 이러한 그 이준석을 강력히 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쪽에서는 나경원 후보야말로 구친박계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나섰는데요. 이에 관해서 나경원 의원은 친이 친박이라는 개파가 지금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 대변인 또 사무총장 모든 당직의 청년 대표를 별도로 두는 공동 당직제를 채택하겠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낙선하면 그를 당연히 포용하겠다.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자산인 만큼 당 대표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준석을 포함한 주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나경원, 주호영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 인기투표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발을 이건 그대로 이 당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남 출신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남 출신 이 당원들이 말이죠. 무려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원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당 대표 선거에서는 70%가 당원이고요. 30%가 일반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기조사, 인기투표와 같은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이 2030 세대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이준석 지금 이 후보를 당 대표로 우리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당원들이 말이죠. 일선에는 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젊은 표 2030을 지지 기반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당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